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서울경제TV 심리형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고 기대만큼의 상승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이슈가 집중되거나 혹은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 위주로는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 흐름만 읽고 실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절망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급락장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는 시간 앞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황에 대한 전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세입니다. 하지만은 상승폭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혹은 좀 강한 상승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에 대한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움직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장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오늘장 다시 한번 좀 파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어제장의 매수 움직임은 추세 전환의 신호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광만 심리에 대한 움직임이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확인 심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실적에 대한 움직임 물론 오늘장 실적 발표나 대기업도 있지만은 중소형주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기업 쪽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주가에 좀 반영이 덜 됐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를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움직임, 실적 장세 움직임에 따른 실적 종목 장세 움직임 나오고 있지만은 그 분위기에 대한 차이는 약간은 좀 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적으로 금일장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삼성생명은 8%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5%대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이슈 그리고 조회 공시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테마 형성이라든가 그리고 약간은 수급 쏠림한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의미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인데 현대차의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할 정도의 그러한 실적 개선폭은 없었습니다.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부담 요인 작용하였지만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실적 대비 더 훨씬 더 좋게 나왔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 5%의 급등세 보이고 있고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현대건설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장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기계 이런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 즉 낙폭과대 즉 많이 떨어졌던 이미지가 강했던 종목 쪽으로 올라오면서 지수에 대한 1900포인트 회복 시도에 대한 움직임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는 그만큼 투자 심리 및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크기 때문에 조금은 싼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올리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의 실적 장세가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업종이 같다고 해서 그리고 같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 종목의 실적 전망 그리고 점유율 이런 것에 따라서 종목별로 오르고 내리고가 제각각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큰 그림을 보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큰 그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약간은 작게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1900포인트 회복에 대한 시도가 조금은 의미가 있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관망 심리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시황 전략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거고 종목 AS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나케미칼부터 DA 테크놀로지, 아미코젠, MC넥스, AT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그리고 엑스텝 파마, 마지막으로 제네시 같은 종목이 현재 포트에 담아있는데, 하나케미칼과 DA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AT젠이라든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의 포트 수익률은 상당히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목 포트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에 대한 부분 어제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 확실하게 바닥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충분히 현재 60일선과 120일선에 대한 확실한 지지라인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 시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대자 상승에 대한 기조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우상에 대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그 추세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대비 그동안 하나케미칼 12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동성만 줄어든다. 즉 어제장 급락 흐름을 보였을 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비록 현재는 음봉이었지만 낙폭을 만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고 또 장중에 만회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양봉으로만 전환만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급반등에 대한 추세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음 종목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전망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상향에 대한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고 아미코젠에 대한 수급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기관과 개인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좀 꾸준한 매수 움직임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7만원 부분에 대한 지지 라인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미코젠 불과 한 2-3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중심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역할을 해줬는데 약간은 쉬어가고 있다 하지만은 중심에 대한 움직임을 자리를 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리를 찾아온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세도 기대해 줄 수가 있겠고 MC넥스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약간은 좀 부진했습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각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 실적 호조가 나오고 있는 기업군들 대기업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래처라고 할 수 있는 MC넥스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MC넥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가 이어졌지만은 지금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3만원 미만에서 있어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여력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조금은 기존에 있는 종목 내에 약간은 좀 다른 업종과 섹터인 종목인 만큼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주식 포트에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에 대한 부분 강조해드린다는 거. 이 종목 안 사신 분들 지금이라도 매수에 대한 여력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대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포트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AT젠이 그러한 종목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나 AT젠 같은 경우에는 왜 가는지 그다음에 시장이 힘들 때나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을 때나 왜 올라가는지를 만면에 살펴보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고 AT젠에 대한 실적 전망치 움직임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안 좋았던 기업이 좋아진다라는 것만큼 긍정적인 뉴스, 물론 흑자전환과 관련된 얘기가 무조건 주가의 상승을 이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흑자전환된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흑자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흑자 구조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은 AT젠 같은 종목군들 적자 기업이지만은 주가는 오히려 선행 지표인 만큼 상승 추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올해
연초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추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작년도 11월 달부터 완전히 이제는 상승 전환에 대한 시도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음봉으로 전환됐다라고 해서 오늘장 2%대의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해서 크게 단기 차익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주식을 섣불리 파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가 대비 한 4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 3%, 3, 4%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계좌의 수익률도 그만큼 크게 다시 한번 수익폭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내 계좌의 수익률은 더 복리 효과로서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식 전체적인 계좌 포트에 대한 수익률은 이러한 종목 쪽으로 올리셔야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최근에 좀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8만원 선에 대한 안착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가 부분까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늘장 비교적 좀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8만원 윗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50분 남은 오늘 시장에서 8만원 이상에서 종가가 끝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주가의 단기 방향성은 결정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8만원 위에서만 끝나준다라고 한다면은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상승폭이 더 기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나 그다음에 현재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8만원 지지라인 형성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에스테파마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어제장 조금은 낙폭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조금은 낮아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12%대 현재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20% 이상의 수익률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1월 25일 날 형성되었던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31,000원대까지는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만원에 대한 회복 시도는 우리가 단기 투자자 하려면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거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좀 종목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로 말씀드리는데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 단기 전략으로도 충분히 손색 없는 종목인 만큼 그 시점에 대한 부분 체크해 주시겠고 어제장 말씀드렸던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말씀드린 이후에 현재 한 3%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 물론 윗꼬리와 아랫꼬리, 특히 아랫꼬리가 좀 많이 길게 달리는 모습 보였는데 주가 움직임에 대한 추세는 단기 정비의 형태로 현재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 제네신 같은 경우는 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만 좀 더 형성되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의 중심 섹터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포트 점검 여기까지 해드리는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왜 많냐? 사실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을 빼고 이렇게 포트를 여러 개, 그 다음에 종목을 여러 개 할 만한 업종과 섹터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비중이 많다는 점 양해 그리고 이해 부탁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 오늘장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관련된 안내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드릴 부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종목 이제 곧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새롭게 관련된 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관련된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많은 분들께서 약간은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짚은다 한다면은 이미 예전에 한두 번 시장에서 언급됐고, 또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이슈가 되었던 종목인데,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피부 미용을 비롯한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높다. 피부 미용, 사실 화장품 관련된 업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 성장과 매출, 전체적인 캐파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불과 2, 3년 전 대비해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많은 화장품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는 좀 꺾이는 모습 혹은 정체 그래프가 완만하게 상승 곡선에서 좀 완만하게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피부 미용 시장, 특히나 시술 시장이라든가 약간 고가의
피부 미용 관련된 시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현재 시점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한류 열풍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수 중심으로 해서 한류 열풍이 진행됐다. 그리고 이번 연도 작년 하반기부터 확실하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업체군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한 콘텐츠 경쟁력이 생기면서 한국 이미지가 좋아졌고 또 제품 경쟁력까지도 높아진 것이 확인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의료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한류 기업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도 그 관련된 수혜주로서 언급될 수 있는 상황이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휴먼스와 관련된 그런 회사라는 점도 매력적이 있겠지만은 관련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도 강조해 드릴 수가 있는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현재 시점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관련된 제품군들에 대한 사용처가 다각화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건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치료제들, 관련된 제품군들 회사 홈페이지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골관절염 같은 약간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령화 시대에 많이 걸릴 수 있는 병에 대한 부분, 치료제 관련된 부분을 이 휴메딕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관련된 매출이라든가 점유율 관련된 부분도 업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더마샤인이라는 제품뿐만이 아니고 가장 유명한 것은 더마 필러, 앞서 말씀드렸던 피부 미용 시장에 있어서의 상당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우리의 포트에 담아있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와 마찬가지로 얼굴 부위의 주름 일시적인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동안 관련된 부분, 안티레이징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제품군입니다. 그 관련된 국산 제품에 대한 매출, 그 다음에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제품에 있어서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이는 소재군들도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직접 관련된 제품에 대한 움직임, 휴먼스에서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제품 판매량과 그 다음에 가격도 상당히 좀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 가치가 실적 전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휴메딕스의 최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국내 제품 판매처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 유통 채널을 갖고 있다라는 거, 유통 채널에 대한 인수를 통해 갖고 이제는 화장품 본격 유통 기업으로서도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중화권 중심으로 해서 그 수출폭은 앞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실적은 이미 입증이 됐고 실적의 개선폭은 이미 몇 년 동안 확인이 되었던 기업입니다. 영업이익 계속적으로 매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 성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 나올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익률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30% 전후의 움직임을 나오고 있는 기업, 예전에는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높은 고부가 가치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시장의 중심 섹터가 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쪽으로 오는지는 영업이익률에서 완전히 알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다른 산업군들, 다른 수출 아니면 다른 유망 산업군들의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관련된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왜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강세 흐름 보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한 차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시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재는 정거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고,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실적 전망치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나 그다음에 안정성으로나 성장성,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 휴메딕스인데,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6만원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는 7만원 언저리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만 원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거의 지금 가격 대비해서 7만 원, 즉 7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만 원 정도의 차이, 한 30에서 40%의 고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서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휴메딕스의 주가는 작년도 기록했던 연중 신고가를 경신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작년도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 부분까지 목표가 설정은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손절가는 목표가 대비해서는 폭을 좀 짧게 잡은 것이 실적에 대한 전망 은 중요하겠지만은 제약바이오, 특히나 휴메딕스 같은 피부 미용 관련된 시장 종목군들이 많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주가 부분을 6만 원으로 잡았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 내 신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를 꾸렸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의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만큼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을 비롯해갖고 12월 달부터 그리고 올 1월 달 어떻게 종목에 대한 부분을 선정했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선릉역에 있는 성원빌딩 1층에서 강연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관련된 부분 어떻게 진행했는지 점검도 해드리고 2월 증시에서 유망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서울경제TV 심기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